오늘은 버크셔 주주총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있었던 제일 큰 일이라고 하면 역시 버핏의 은퇴 발표였을 거예요. 그래도 뭐 체어맨 자리에는 있겠다고 했지만 CEO 자리에는 이제 후계자인 그렉 아벨에게 자리를 넘겨주기로 했죠. 버크셔가 기록한 성과, 버핏이 기록한 성과는 그야말로 뭐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가 있는데 2025년 이제 은퇴 시점까지 550만 2284%라고 합니다. 이게 읽기도 참 어렵네요. 연평균으로는 19.9% 정도의 성과를 거뒀는데 연평균으로 보면 좀 생각보다 낮아 보이기도 하죠. 근데 버핏이 위대한 투자자로 불리는 이유는 이걸 60년 동안 해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기간 이제 S&P5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성과도 굉장히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연평균으로 보면 10.3% 정도. 그러니까 버핏은 시장을 2배 정도로 커리어 전 기간 동안 이겼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대단하죠. 주식 차트인데 사실 65년부터는 없어요. 그래서 1981년부터 2025년까지의 주식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버크셔 같은 경우에는 29만 6천% 정도 상승을 했고 동기간 이제 스파이 SPX는 5,435% 상승을 한 겁니다. 근데 뭐 엄청나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버크셔고 이 밑에 있는 초록색 선이 이 SPX의 성과인데 SPX가 있는지도 모르셨던 분들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남기고 이제 은퇴를 하면서 남겼던 이야기는 후계 구도 이야기가 있겠어요. 그렉 아벨이라는 분을 이제 후계로 추천을 하시고 떠나게 됐는데 기사 좀 찾아보면 뭐 흑수저 출신이라고 합니다만 뭐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고 여기 웃고 계시는 모습 보면은 뭔가 여유가 느껴지시는 그런 분이죠. 그리고 은퇴를 했지만 은퇴 후에도 버크셔 주식을 한 주도 안 팔 거고 그 믿음에는 이제 그렉 아벨이 버크셔를 잘 이끌어갈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시긴 했습니다. 근데 뭐 시장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고 그래서 뭐 약 5% 정도 은퇴 발표를 한 날 바로 어제네요. 어제가 첫 거래일이었으니까 하락을 하기도 했죠. 네, 이번 주주총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무역 전쟁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북한 이야기도 나왔죠. 뭐 김정은 이야기도 나오고 세상을 파괴할 9번째 국가래. 진짜 이게 뭐 올려치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은 진짜 그 규모에 비해서 세계 여러 곳에서 입에 자주 오르내린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뭐였냐고 생각을 하냐면 달러 기축통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 잘 안 하시는 분이죠.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버핏은 재무제표에 기반한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크로는 뭐라 그럴까 신경을 잘 안 쓴다 아니면 뭐 투자 의사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 분야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일본 엔화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크루드에 대해서 베팅을 크게 하고 있는 것도 보면 매크로 없이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가령 TSMC에 대한 이제 익스포저를 줄이면서 했던 말이 있죠. 지정학적 분쟁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TSMC의 노출을 줄이기로 한 의사결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재무제표상에 보이는 숫자만으로 의사결정을 한 건 당연히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버핏은 단순한 그 재무제표 기반의 투자자는 물론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건 오히려 모욕적이기까지 할 겁니다. 근데 이번 주주통회에서 달러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이 달러의 지위에 대해서도 좀 우려되는 의견을 피력을 하긴 했는데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영어로 이제 원문을 좀 옮겨놨습니다. 근데 뭐 going to hell 뭐 그런 거 갖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그 가치가 떨어질 통화로는 그런 자산을 보유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커런시는 뭘까? 달러일까? 그렇죠. 미국 주식에 대한 노출을 최근 많이 줄이기는 했으니까요. 이어서 이런 말도 했어요. 미국에서 다른 통화를 많이 소유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There could be things happen in the United States that make us want to own a lot of other currencie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통화,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질지도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는 걸까? 왜 은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게 참 시점이 좀 미묘하다. 시기가 미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버핏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철저한 신봉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일경제 기사 같은 경우는 21년 주주총회에 있었던 일을 기사화한 기사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Never bet against America라고 하고 있어요. 절대 미국에 반대로 투자하지 말아라. 그리고 일부 심각한 방해물에도 미국 경제 발전은 숨막힐 정도였다면서 우리의 확고한 결론은 절대 미국에 반대로 투자하지 말라는 것. 일종의 경고 같기도 하죠. 네, 24년 주주총회에서 한 말도 좀 비슷해요. 뭐 읽어보시면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는 인큐베이터로서 미국 같은 곳은 없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순풍 이것이 바로 버핏을 위대한 전설적인 투자자로 만들어준 배경이기도 한 거고 이 미국 예외주의를 철저하게
신봉했던 투자자가 바로 워런 버핏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자가 왜 지금 은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른 통화를 많이 보유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달러가 그 가치가 약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은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이죠. 볼게요. 2025년 2월 주주서한을 보내면서 여기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paper money can see its value evaporate 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종이로 된 그 통화죠. 우리가 쓰고 있는 피스컬 머니 같은 것들은 그 가치가 날아가 버릴 수 있다. 가치가 없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했어요. 이 타이밍에, 은퇴를 앞둔 이 타이밍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말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재정 정책이 어리석게 운영되면 지폐의 가치가 증발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재정 정책, 미국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좀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무모한 정책이 관행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짧은 역사 속에서, 여기서 우리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거의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정 쿠폰 채권은 통화 폭주에 대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2월 주주 서한에서도 이 통화 가치,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를 좀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말이죠. 그러면 주총에서는 뭐라고 했냐? 주총에서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볼게요. 주총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제가 가장 두려운 건 재정 정책입니다. 근데 이렇게도 덧붙였죠. 하지만 이는 미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화폐의 가치는 무서운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훌륭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We don't have any great system 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미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정말 공통적인 문제일까요? 이게 말만 들으면 그럴 것 같은데 한번 실제로 한번 보죠. 실제로 한번 보면 그렇진 않아요. 이 가로축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적자, GDP 대비의 정부의 재정 적자를 말하고 있고요. 이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net interest payment, 그러니까 순이자 비용, 정부의 그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 비용이 GDP 대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돈을 버는 거에 얼마나 정부 부채를 갚는 데 있어서 이자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세로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미국은 가로축부터 볼게요. 정부 재정 적자가 GDP의 6%를 넘어서는 수준에 있죠. 그리고 이 이자 비용으로 내는 돈, 이것만 해도 GDP의 4%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는 중국조차도 GDP 재정 적자의 뭐 3에서 4%밖에 쓰고 있지 않거든요. 굉장히 걱정할 만하다. 화폐 가치에도 걱정할 만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 없다는 거는 이 그래프로만 봐도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생각보다 건전한데 재정 적자가 뭐 마이너스 1% 수준에서밖에 안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덮을 수 있는, 생각보다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각에서 말하는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 가버먼트 데피시트에 비해서 이 민간 부분의 가계 부채와 이 이자 비율, 원리금 상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요. 그건 이제 별개니까. 오늘 미국 이야기를 주로 할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버핏도 이게 걱정이 된다. 통화 가치, 달러 가치가 약해질 것이다 라는데, 아마 어느 정도 이런 우려를 2025년 2월 이 주주 서한에서도 밝혔고, 어리석게 운영된다고 했죠. 재정 정책이 어리석게 운영되면, 네, 여기 이렇게 어리석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5년 5월 주총에서도 이런 말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관세가 있죠. 이 미국 달러 약세가 걱정이라면서 이 관세 무역 정쟁을 계속하면 달러는 계속 약세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게 계속되면 달러화 자산 가치는 당연히 하락하겠죠. 달러 약세가 되니까요. 투자자는 손해를 입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버핏 같은 경우에, 버핏이 이렇게 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통화치 약세를 beat 할 만한 great,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 섞어 쓰는 게 아니라 원문이 영어라서 섞어 쓰는 거예요.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면서 말해야 되겠다. 네, 화폐의 가치는 무서운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훌륭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의 변동에 대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지할 만한 수단이 버크셔에는 있진 않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투자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화 가치가 낮아질 것에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일본 상사에 투자를 크게 하고 있는 걸 겁니다. 물론 이거 조달도 엔화로 했죠. 그리고 하나 더, 이 옥시에 투자를 좀 크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크루드 투자, 크루드 오일은 전통적으로 달러 가치랑은 반대로 가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크루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현금은 역대 최대의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있는데 아마도 이런 재정 정책이 계속 가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이제 균열 신호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배울 만한 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투자해야 될 건가? 이 이야기를 이어서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버핏의 일본 투자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이토추 상사, 마루베니 상사, 미치 상사, 스미토모 상사, 미치비시 상사 네,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다 읽었어. 일본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그 5월 이번에 주주총회에서도 일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거 한글로 옮겨놨어야 되는데 안 옮겨놨네. 다음 50년 동안 이거 팔 생각이 없다라는 말을 버핏이 한 거죠.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은 forever 절대 안 팔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도 파는 게 버핏이지만 아무튼 간에 계속 가지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성과도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의 5 상사들에 대한 성과인데요. 5개에 대한 성과 굉장하죠. 2019년부터 이 투자를 아마 시작을 했을 건데 이때는 사람들이 왜 일본에 투자를 하지? 라는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전히 여기에 자기를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받은 배당까지 생각하면은 뭐 굉장하겠죠. 그 수익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위에서 버핏이 주총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앞으로 지옥 갈 통화로는 아무것도 안 사고 싶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엔화로 조달을 해서 일본 상사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뭐냐면 엔화는 지옥에 안 갈라는 이야기겠죠. 네,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 말보다 중요한 건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물론 엔화 베팅이기도 한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옥시 크루드 투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옥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좀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이기는 해요. 이 버핏의 이 누적 보고 가격 기준을 했을 때 아마도 평균 단가 한 49불을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매를 한 게 2025년 2월에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때 구매를 이제 했는데 2025년 2월이면은 요거 이때 보이세요? 이때 폭락하기 전에 샀어. 전에 사고 이 이후에는 지금 매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일단은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손실폭은 대략 뭐 20% 정도 될 것 같아요.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크루드의 투자는 그런 논리가 뭘까? 논리를 보시면은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이 달러 인덱스와 오일 프라이스,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강도와 그리고 이 크루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네, 뭐 첫 번째로 보실 구간은 아마 이쪽 구간이겠죠? 여기와 이제 2008년 이후의 구간을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약해질 거니까 달러가 약해지는 구간에서 크루드가 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도 물론 그랬고요. 그래서 아마도 달러가 이 무분별한 재정 정책 그리고 약달러를 추구하고 있는 이 무역 관세 정책에 의해서 약해진다면 전통적인 그 코릴레이션을 봤을 때는 아마도 오일 프라이스가 크게 뛸 거다.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이 코로나 이후에는 이 균형이 좀 깨지긴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좀 같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 부분은 아마도 뭐 2012년 이후에 셰일 혁명과 같이 가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핏의 투자 논리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크루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옥시든 뭐 무슨 석유 회사든 간에 가격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 가격에 스파이크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전히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버핏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버핏이 주총에서 약달러를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발언들을 몇 가지 했어요. 이런 발언은 자주 안 합니다. 그리고 많은 발언들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지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본 상사에 투자한다거나 뭐 옥시덴탈에 투자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앞으로 올 수 있는 어떤 약달러 기조에 대한 해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듭니다. 마무리를 좀. 이분은 누구냐면은 하워드 버핏이에요. 하워드 버핏은 이제 워런 버핏의 아버지입니다. 이분도 뭐 짱짱하신데 뭐 나이는 좀 젊을 때 가셨네요. 지병이 있으셨는지. 아무튼 미국의 사업가, 투자자, 정치인이시고 뭐 사선까지 하셨던 이런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근본이제를 굉장히 지지하시던 분이었어요. 읽어보면 주요 이제 한 인용들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근본이제는 무제한적인 공공지출을 막는 조용한 감시견 역할을 화폐가 교환 가치를 잃으면 생산과 유통 과정이 혼란에 빠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셨냐면은 근본이제 폐지는 인플레이션, 통화 가치 하락, 그리고 독재 정권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 독재 정권 부상, 여러분 그 트럼프가 그 보셨어요? 교황 그 코스프레 한 사진 그거 올렸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상한 사진 많이 올리잖아요. 공식 계정 가지고. 그래서 이 독재 정권 부상 읽는데 갑자기 그 사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이 근본이제를 굉장히 지지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인데 이번 주주총회
주주총회에서 버핏이 걱정했던 게 바로 이 통화 가치 하락이었죠. 인플레이션에도 베팅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이거는 US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DXY죠. DXY인데 이 그래프의 기준일은 2025년 2월 20일이에요. 이 지난 100년간의 USD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뭐 1,500원 간다 달러, 2,000원 간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재밌죠. USD가 물론 뭔가가 오를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게 뭐 그래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 달러가 얼마나 비쌌냐면 지난 100년간 단 3번 정도에 달할 정도로 비싼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강력하게 달러 강세를 더 외치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 어떻게 꺾였냐 한번 보면 1985년에 플라자 합의로 꺾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피크를 기록했던 때를 보면 2000년에 테크 버블이 있었을 때가 한번 USD가 굉장히 비쌌던 때입니다. 두 구간을 보시면 일단 여기가 한 군데 있고 그리고 이때가 테크 버블이죠. 이때는 뭘까요? 이때 달러는 이렇게 될까요? 혹은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100년의 역사를 두고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좀 드렸기 때문에 골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골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금 선물 가격 차트입니다. 금 선물 가격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잘 안 보이네요. 네, 3,366불 기준인데 이게 오늘 그러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의 차트를 가져온 건데요. 당연히 최고점 부근에서 머물고 있죠. 이런 걸 보면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랠리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제일 빨리 달렸던 게 이제 골드였던 거고 이런 골드의 온기가 다른 원자재로 퍼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하나 더 보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이 달러 강도와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는 탑다운 차트에서 가져온 차트입니다. 미국 주식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85년 이때 뭐죠? 네, 플라자 합의죠. 쓰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때는 닷컴 버블입니다. 닷까지만 쓸게요. 펜을 좀 가져와야 되겠네 다음에는. 네, 그리고 그 이후 08년 이때가 바로 GFC죠. G까지만 쓸게요. 그 이후로 미국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포모에만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옛날과 지금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이 구간에서 그 사람들이 했고 이 구간에서 그런 사람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플라자 합의와 닷컴 버블 당시 이때도 달러가 굉장히 강했죠.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85년 이때가 플라자 합의입니다. 이건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여기가 플라자 합의고 여기가 닷컴 버블.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가 강한 피크를 쳤을 때 미국 자산시장도 같이 동시에 피크를 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어떨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도가 약해지면 아무래도 신흥국들이 좋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외 자산에 있는 엔화가 상대적인 강세를 띌 수 있고 또 주식의 에쿼티 측면의 가격에서도 또 그 본질 내재 가치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상사에 베팅한 건 그런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앞으로 50년 동안 이걸 안 판다고 하니까 그 일본에 투자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밸류에이션이 좀 괜찮은 신흥국들이 있겠죠. 뭐 우리나라도 물론 포함이고 중국은 뭐 미중 분쟁에 무역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뭐 중국이나 동남아나 중국에서 벗어나고 있는 체인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인도나 아니면 남아메리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끝났어. 준비한 게 이제 끝났네요. 네, 준비한 게 이제 갑자기 끝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방송의 포맷을 약간 바꿔봤는데 버핏이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면서 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달러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죠. 뭐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많이 찾고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타이완에서 있었던 일이나 뭐 제2의 신플라자 합의가 뭐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데 계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큰 흐름이 중요한 거지. 언제까지나 강달러가 계속되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 통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축통화 아니라는 거는 무슨 말이죠?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혼자서 약해지지도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500원이나 2,000원을 간다는 거에 그 근거로 우리나라가 뭔가를 잘못하기 때문에 통화가 약해진다. 이건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를 올려치는 발언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통화는
혼자서 약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위안이나 아니면 뭐 이번에 타이완 달러나 뭐 이렇게 같이 얽어서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말은 여기까지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말씀드렸지만 미국 외의 자산들, 신흥국 자산들, 지금 버핏이 뭐 일본에 많이 익스포저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일본을 따라서 하는 건 약간 의문이고요. 우리나라 상사들도 아마 실적이 좀 괜찮던데 이 부분도 아마 뭐 눈여겨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커머디티에 대한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면서 이제 미국 달러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말을 이 미국이 최고다라고 100년 동안 하셨던 양반이 하니까 뭔가 좀 기분도 이상하고 시대가 뭔가 변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준비해봤고요. 오늘은 쿠키를 못하겠네. 이거 영상이 너무 길어서.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하려던 쿠키 내용은 이제 썬더볼츠 이거 보고 왔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아마도 그 버크셔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될 거예요. 1분기에 뭘 사고 뭘 팔았는지. 버크셔뿐만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마이클 버리나 혹은 뭐 데이비드 테퍼나 하워드 막스나 이런 유명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공개가 될 텐데 이거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